헬기 LAH는 민군 연계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최신 함전 장비와 무장 적용을 통해 장차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LAH는 고도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장에 대응하고 최신 표적 획득 장비를 통해 표적을 획득 식별하여 은밀하게 공격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LAH에 장착된 무장인 한국형 공대지 유도 미사일 천검은 원거리에서 적 전차 및 기계와 부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LAH는 다양한 무장을 장착, 작전 임무에 따라 적합한 조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mm 기관총과 2.72인치 로켓을 장착하여 적 부대 및 경장갑 차량에 대한 항공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AH는 첨단 항전 장비와 표적 획득 장비,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전천 후 모든 조건에서 아군의 공중 강습작전 부대 엄호와 지상작전 부대 기동여건 보장 등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입니다. 카이는 LAH의 성공적 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항공 전투력 증대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탄 사격 실험을 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돼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최근 공개한 F-35 스텔스 전투기의 사격 실험입니다. 전투기가 6km 상공에서 왼쪽 날개에 내장된 게틀링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비행 중 기관총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첫 공중사격 시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라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So we fired 3 different bursts. The first one was 30 rounds and then 2 bursts of 60. 지난해 3월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A는 2018년부터 7조 3천억 원을 들여 4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F-35 전투기 65대의 구매 계획을 전면 철회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년 전 터키가 100대 구매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도입 대수를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캐나다마저 구매 취소 대열에 가세한 겁니다. F-35의 한 대당 가격은 2천억 정도. 생산 물량이 줄면서 전투기의 판매 단가가 대당 최소 100만 달러는 오를 것으로 미 공군은 분석하고 있어 우리 도입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당시에는 세계 각지의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물고 물리는 공중전, 도구 파이팅을 벌였습니다. 한편으론 덩치가 훨씬 큰 폭격기들이 별도로 지상에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무렵부터 전투기의 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서 전투기에 대지 공격 능력이 부과되기 시작했고 FA-18 호넷의 경우 아예 개발 단계부터 전투기와 대지 공격의 임무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전투기는 목표물을 탐지, 식별, 공격하기 위한 장비들을 탑재하는데 콕핏에는 다기능 시연 장치가 있어 필요한 비행 및 전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공중전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F-15K 공격기는 이런 전투 능력에다 강력한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시연기에는 추적 장치가 결합돼 조종사의 시야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미사일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조종사는 미사일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표적을 쳐다보기만 하면 알아서 레이더, 센서, 미사일들이 조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속에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자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투기인 FA-50이 있습니다. FA-50을 우리 군에서 경공격기로 분리하는 이유는 앞으로 본격적인 전투기는 최소한 F-16급 이상으로 보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 전투기는 하이급 F-15K, 미디엄급 F-16, KF-16, F-4, 로우급 F-5입니다. 이중 전투기로서의 성능만 놓고 보자면 F-5보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레이더도 더 좋은 것이고 지상 공격 능력도 F5보다 훨씬 고성능 전자장비를 탑재한 덕에 정확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F5 전투기를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투기 숫자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KF-X가 개발되면 구형 전투기인 F4, F5가 퇴역하고 새로운 편성으로 작전기를 꾸릴 예정입니다. 하이급 F-35, F-15K, 미디엄급 KF-X, 로우급 F-16, KF-16, 경공격기 FA-50입니다. 첨단 기술의 국산에 앞서 미국과 소련의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소련의 첨단 무기를 두려워했던 미국은 2차 세대 이후부터 소련과 냉전 시대를 보내면서 소련의 붕괴 직전까지 소련의 첨단 기술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우주 사업에도 당시에는 실패만 거듭한 미국에 비해 소련은 승승장구하여 과학 기술 분야에선 미국보다 더 첨단을 걷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의 상상력이 동원된 첨단 무기들도 국가 붕괴로 사라지거나 미국 등의 비밀리에 건너간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미국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존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F-22, F-35 전투기는 최소 10년 동안은 세계 하늘을 호령할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이제 시제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돌입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우려와 불신들을 씻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국방력 7위 수준에 도달한 대단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국방력이 강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함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F4 팬텀기를 지원받았을 때가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지녔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을 입은 무기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위협도 되고 때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변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 일본도 자체 전투기 생산보다 검증된 미국 전투기 구입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 미국의 무기를 따라하면서 짝퉁이라는 오명 끝에 자국 전투기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충분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는 방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연한 과정이라고